이런 상황에서도 채무자에게 방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안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여러분, 아직도 전화 몇 통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히 돈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죠. 아니, 예를 들어 전화만 하는 채권자와 반대로 밤늦게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채권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변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방문은 채권자 본인 기분 내킬 때 또는 시간이 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찾아가면 오히려 큰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작정 찾아간다면 채무자를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 만난다고 하더라도 언성이 높아지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년간 추심을 하면서 반드시 방문을 가야 하는 5가지 사항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체동산 집행 등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전에 방문을 가서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얼마 전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죠. 한 다가구 주택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찾아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간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직원이었습니다. 현장엔 모두 5명이 있었는데 금융기관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 집행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서류에 있는 채무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한 법원 직원은 부순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바꿔놓은 뒤 1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우연히 CCTV를 돌려보다 이 장면을 본 건물 주인은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즉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채무자 주소지에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라, 채무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 집에 그것도 현관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만약 자기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건 집행관만의 문제가 아닌 채권자의 책임도 아주 크다는 거죠. 유체동산 집행은 채무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 및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채권자, 아니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추심 직원들 중에서도 채무자의 등초본에 있는 최종 주소지만 보고서 집행 접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등초본상 채무자가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가족들과 함께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무작정 집행 접수를 하면 영상과 같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은 필수겠죠. 채무자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면 평일 오전 8시 그리고 일요일 아침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면 좋겠지만 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오전 8시가 땡 하자마자 채무자 집 초인종이나 인터폰을 눌러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특히 채무자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면 오전 8시에는 가족 중 누군가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만약 채무자의 가족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채무자와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현장을 빠져나오십시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자의 거주 확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쉬워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채권자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아침에 출근 등으로 다들 바쁜데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본들 대화조차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돈을 갚으라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정상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절대 그런 분란을 만드시면 안 되겠죠. 만약 평일 아침에 방문을 하기 힘든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확실한 방문 시간이 있죠. 그건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집에 가족 중 어떤 누구라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거주 확인을 위한 딱 좋은 날이죠. 참고로 추심은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채무자의 우편물 등을 검열하거나 또는 가져와서 집행 접수 시에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택배 같은 경우는 해당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을 하기 전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해서 채무자의 가족들을 확인하고 방문 시 택배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나 가족들의 이름으로 배달된 것이 있으면 현재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두 번째는 협상과 합의를 위해서 채무자 집에 방문을 한다면 야간에 가는 것이 가장 회수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가족들과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혀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대립하는 순간에 그걸 잘 컨트롤하면서 만들어지는 약속은 무조건 채무자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채무자들은 보통 여러 건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화 정도만 오는 채권자와 밤늦게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가 있다면 과연 누구한테 변제를 할까요? 제가 25년 동안 추심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가만히 있는 채권자에게 알아서 입금을 해주는 채무자는 정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어떤 누구도 화내고 욕하고 또 싸우고 싶지 않죠. 입금 약속일이 되면 다시는 그런 불편과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야간에 직접 찾아오는 채권자가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변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어두컴컴한 조명과 그 분위기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추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야간 방문은 많은 불편도 남기지만 동시에 돈도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 및 법인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이 목적이든 또는 협상과 합의가 목적이든 간에 사업장에 방문을 하기 좋은 시간대는 오후 3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장 텐션이 높고 또 바쁜 시간대죠. 자,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옆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과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또 협상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분란만 일어난 채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겠죠. 이처럼 합의가 될 만한 사건도 시간대를 잘못 선택한다면 감정적인 관계로 치닫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말이 달라지죠. 그 정도 시간대가 되면 하루 업무도 슬슬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여유로워지는 시간대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협상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순조롭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채무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협상 시간대를 골라서 그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추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첫 입금 약속 그리고 큰 금액이 약속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방문을 해보셔야겠죠. 채무자가 입금 약속을 한 날 며칠 전, 아니 최소 하루 전날에는 채무자의 집이든 사업장이든 꼭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다고 입금 약속이 정해진 상태에서 방문을 가서 채무자와 굳이 만나고 또 싸울 필요는 절대로 없겠죠. 만나지는 말고 집이나 사업장에 불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주를 하고 또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 약속일이 다가오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납을 하던 채무자가 단 1회라도 입금을 지체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금을 잘하던 채무자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 입금을 못했다. 또는 어디서 급하게 돈이 나갈 게 있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입금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다음 달에는 무조건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이번 달만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방문을 해서 꼭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정말 피치 못하게 한 번 정도 입금 약속을 어길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제 말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을 가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채무자의 신분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주변을 탐문하고 또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전화통화로 다음 달에는 꼭 약속 좀 지켜주세요 하는 정도로 넘어간다면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이제 채무자는 채권자분에게 주는 돈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입금 약속을 받고 또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오는 방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문을 꼭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방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찾아서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돈을 받는 추심은 법이 아닌 발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